오늘은 체리나무의 결과 습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지가 요 가지의 수령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새해가 되었죠. 해가 바뀌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요까지 요 구간은 작년에 났던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2년차지라고 봐야 되겠죠. 수령이 2년차입니다. 요 안쪽,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재작년에 났던 가지입니다. 이 3년차가 되겠죠. 체리 열매는 3년차지에서 본격적으로 체리가 결실이 됩니다. 가령 감 같은 경우는 몇 년차에서 맺습니까? 그 당해 연도에 났던 가지에서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포도도 마찬가지죠. 근데 체리는 어떻습니까? 3년차지에서, 수령이 3년차지에서 본격적으로 체리 나무가 열매가 맺는데요. 여기 보면은 꽃눈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꽃눈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화속이 있고, 화속이라는 말은 꽃 덩어리죠. 자, 가까이 제가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꽃 덩어리, 화속이 있고, 여기는요 화속상 단과지가 있습니다. 단과지. 요거는 단과지죠. 과지. 단과지. 열매가 맺는 영속성은요, 요 단과지의 수명이 깁니다. 당연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화속 같은 경우는요, 뭐 이렇게 옆에 있네요. 이런 식으로 병이라든지 어떤 감염이라든지 또 어떤 뭐 태풍이라든지 이런 요인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눈이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과지가 되게 되면 수명이 길어지죠. 그래서 그 열매를 많이 맺기, 지속적으로 많이 맺기 위해서는 이런 과지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러면 2년지에서는 전혀 열매가 맺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년지부터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데 대신 이런 식으로 화속처럼 많이 맺히는 것이 아니라 3년지처럼 요 부분 다시 말하면 그 연차지, 그러니까 여기는 요까지는 3년이고 여기서부터는 2년이죠. 요 사이에 있는 눈들, 요걸 갖다 우리는 요 눈들은요 헛꽃눈이라고 해가지고 1년만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사라집니다. 반면에 이 화속은 어떻습니까? 수명이 깁니다. 대신 여기에 있는 요 눈들은요 열매의 품질이 아주 뛰어납니다. 좋습니다. 초점이 지금 잘 안 잡히죠. 네, 이제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어디까지가 정확히 꽃이고 잎이 좀 불분명합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4월 초순 되면 확실해지죠. 꽃이 피기 직전에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화속이라든지 단과지를 많이 만들 것이냐, 요게 이제 우리 관건이 되겠죠. 요런 화속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눈이 부실해집니다. 어떤 식이 되냐 하면요, 자, 여기에 얘가 있죠. 네, 우리가 인삼이라든지 산삼의 뇌두처럼 길어집니다. 이렇게 계속 해마다 요 부위가 길어지죠. 그러다가 결국은 한 5년 이렇게 수확을 하면 열매의 질이 급속도로 나빠집니다. 그래서 요 화속보다는 화속상 단과지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죠. 여기 바로 위에 있네요. 화속상 단과지. 이런 식으로 화속이 있으면서 과지가 이렇게 짧게 난 요런 과지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죠. 요런 식입니다. 요런 식으로. 요런 눈들은 영속성이 있거든요. 열매를 계속해서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죠. 요런 경우. 화속상 단과지. 이렇게 해서 요렇게 난 계속해서 이렇게 화속만 있는 것보다는 요런 식으로 이렇게 과지를 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과지를 낼 수 있냐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기술이 되겠죠.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지나면 요 화속은요 사라질 뿐더러 가면 갈수록 열매의 질이 떨어집니다. 단과지로 만들면 열매의 결실도 영속적으로 되면서 열매의 품질도 유지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보실게요. 요 화속은요, 요 화속 중에는 하나의 잎눈이 있습니다. 하나의 잎눈이. 그 잎눈과 꽃눈, 그럼 나머지는 다 꽃눈이겠죠. 그리고 요 꽃 하나에, 요 꽃눈 하나에 열매가 2개씩이 맺힙니다. 평균. 그러면 이렇게 보여도요, 살아있는 지금 눈 전체 몇 개냐면 둘, 넷, 7개거든요. 눈이 7개인데 이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잎눈이라 그랬죠. 그럼 나머지 6개는 몇 개라는 말입니다. 6개는 꽃눈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 꽃눈 하나에 2개의 체리가 열리기 때문에 그대로 둔다면 몇 개 정도 되겠습니까? 12개가 맺히는 거예요. 12개가. 그래서 체리가 포도송이처럼 맺히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물론 많이 맺혔을 때는 열매의 품질도 중요하겠죠. 뭐 솎아준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겠지만, 여튼 여기서 지금 공부할 것은 자꾸 딴 데로 새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걸 단 과지로, 이런 식으로 과지로 쭉 뻗어 나오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이게 기술인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잎눈 하나를 남겨두고요, 이 꽃눈을 어떻게 한다? 따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잎눈과 꽃눈의 구별이 분명치 않거든요. 언제 따라고요? 4월 초순에 따면 됩니다. 자, 그럼 뭐만 남겼습니까? 잎눈 하나만 남겼죠? 요 잎눈이 이런 식으로 가지처럼 튀어나올 가능성이 다 높아진다 이 말입니다. 높아진다. 왜죠? 이 꽃으로 가야 될 영양분을 이 잎눈이 혼자서 독차지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기서 받는 에너지가 더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쭉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아상이라고 들어보셨죠? 칼금으로서 여기에다가 아상을 넣는 방법. 저는 뭐 아상은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리나무는요,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과수거든요. 감염이 쉬운 과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면은 BA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BA, 벤질 아미노퓨린이라고 하는 식물 생장 촉진제인데요. 요걸 여기다가 이렇게 페인트와 함께 발라주면 이것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더 높아집니다. 여튼 이렇게 해서 영속적으로 수확하는 방법, 단과지로 뽑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다시 돌아와서 요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요까지는 작년에 자랐던 것이고, 사실은 이렇게 짧게 자르면 안 됩니다. 좀 더 길게 50에서 60cm는 남겨둬야 되는데, 제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좀 짧게 자랐습니다. 자, 여기 다시 말하면 요게 2년지라고 그랬죠? 아까 다른 가지예요. 자, 요게 2년지죠? 요 2년지는 어디서 열매가 맺는다고요? 요 부위. 예. 우리가 겨드랑이 눈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정확한 말은 혹꽃눈이라고 하더라고요. 꽃만 핍니다. 잎은 없고. 그러니까 1년 열매 맺고 나면 사라지겠죠. 잎이 없으니까. 여기에 보니까 화속상 단과지가 여기 있어요. 여기도 화속상 단과지가 있는데 제가 짧게 끊어 버렸습니다. 네. 자, 요 화속을 이렇게 화속상 단과지처럼 내게 하는 방법 조금 전에 한번 보셨죠? 자, 이 짧은 구간 한 30에서 35cm 정도 되겠네요. 요 구간에 얼마나 많은 체리가 맺히냐 하면요, 자, 단순히 한번 계산해 볼게요. 단순히 여기만 하더라도 눈이 지금 10개가 넘죠. 예를 들어서 11개라고 가정하면 1개가 잎눈이고 10개가 꽃눈이죠. 그럼 2개씩 맺으면 여기서 20개가 맺는 겁니다. 체리가. 여기서도 그만큼 맺히겠죠. 여기서도 그만큼 맺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 체리 결실되어 있는 거 보면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열려 있죠. 물론 그걸 다 달았을 경우에 열매의 품질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열매 수를 조절하는 기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요 꽃눈을 정뇌라고 하죠. 정뇌. 그래서 이렇게 꽃눈을 따줍니다. 이렇게 절반 정도를 따주더라고요. 하기사 뭐 일본은 워낙에 체리가 고가 15만원 20만원 이렇게 판매하지 않습니까? 워낙에 고가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를 다 손봐줄 수 있지만 우리는 사실 그렇게 그 가격을 기대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다 이렇게 정례라든지 적화를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오늘은요, 체리가 열리는 그 원리,
몇 년생 가지에서 열리는지, 그리고 화속을 단과지로, 화속상 단과지로 뽑아내는 기술,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설명이 어떻습니까? 강의실에서 그림 봐가면서 설명하면요, 잘 이해도 어렵지만 좀 현실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게 나와서 한번 찍어 봤는데 이해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요,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덕 키토산 체리 농장이었습니다.